아프대요. 156페이지. 민규야, 이 프린트를 쌤이 어떻게든 전해볼게. 알았지? 영상을 이 프린트로 봐야 되니까 PDF 파일로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156페이지에 2단계 1번 한번 봐봐봐. 2단계 1번에 학습활동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봐봐. 동사한테 현재는 는이지. 과거에 니은은 뭐라고 집어넣을 거야? 은과 니은이라고 적어놓자. 은과 니은.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업이니까 고급지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적었으면 되지 않을까? 니은이고 은 이렇게 적으면 되지 않을까? 동의하시나요? 과거의 칸에서 니은과 은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과거의 던 그리고 미래에는 을과 리을 형용사의 현재는 뭐로만 붙일 수 있다? 현재는 은과 니은. 동의하십니까? 은과 니은.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니은, 앞에 말이 잠으로 끝나면 은. 과거는 형용사 무조건 뭘로만 집어넣어야 되지? 디귿 칸에는 형용사 뭐라고 집어넣어야 되지? 던. 동의하심? 그럼 물어볼게. 하늘에 뜬 태양. A, B, C, D, E 중에 그냥 동사 과거 이렇게만 적고 가자. 하늘에 뜬 태양에서의 뜬의 니은의 동그라미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동사 과거 뭐 동사 미래 동사 현재 얘기해봐봐. 동사 현재. 그렇지. 아니지. 동사에 뭐가 돼야 돼? 하늘에 뜬 태양. 하늘에 뜬 태양 하면 내 눈에 보이니까 현재 이렇게 푼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거야. 누구나 다 현재라고 생각했어. 대답을 안 했을 뿐이야. 하늘에 뜬 태양에서의 뜬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동사 과거. 동사 과거라서 무슨 칸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니은이 되는 거야. 동사 과거. 괜찮죠? 그 다음에 갑니다. B에 우리가 즐겨 부르던 노래라고 하면 부르다가 동사니까 부르던은 뭐가 돼야 돼? 동사 과거의 던인 거야. 동의하시지? 푸르던은 디귿이야. 형용사의 던이야. 그 다음에 운동장에 남는 아이들이 현재, 남은 아이들은 과거가 되는 거야. 동사 과거라서 니은이 되는 거야. 네가 읽는 소설이라고 하면 현재의 는이야. 현재의 는. 찬성하시나요? 현재의 는. 동사의 는. 이미 아이들로 가득 찬 교실. 가득 찬에서 니은에다가 동그라미. 이건 무슨 시제 돼야 돼? 차다가 동사야. 왜? 가득 찬다라고 하잖아.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필요하잖아. 찬다잖아. 찬다. 동사한테 붙은 니은이니까 니은이 되어야지. 그지? 기니 뒤에서 니은에 해당합니다. 빠르는요. 빠르다라는 형용사에 니은이 붙은 거니까 얘는 어디로 집어넣어야 돼? 기억이야. 기억. 얘는 기억인 거야. 할 수 있겠어?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럼 편지로 갈게. 1번에 A에 뜬 쓰인 어미 은과 니은은 어디에 해당해야 된다? 니은에 해당해야지. 고쳐줘. 니은. 이렇게 숙제 해오는 거야. 알았지? 기억 X 하시고 니은. 숙제 진짜 안 해오고 당당하게 일요일날 학원 오대. 몇 인방이라고 말을 못하겠다. 푸르던이랑 부르던이랑 던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부르던은 동사라서 과거던이야.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누구만? 푸르던만 디귿이고 부르던은 과거입니다. 과거의 동사입니다. 동사. 부르던 밑에 나가는 동사, 푸르던 밑에 나가는 형용사. 남은의 은이나 찬의 니은이나 다 니은에 들어가겠지. 읽는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읽는은 동사 현재잖아. 니은으로 집어넣을 게 아니라. 빠른의 은과 니은은 어디에 해당해야 된다고? 기억. 오케이, 잘했어. 그러면 잘해줄 거라고 믿고 영어팀 가기 전에 시 하나 하고 가라. 그리고 자료 좀 받고 가야 되겠다. 영어팀 영상 보려면 자료 좀 받아 놓고 가야 된다. 예. 쌤한테 얘기해야지. 윤서. 4번에 다시 얘기할까? 4번에 읽는 애 는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읽는 애 는은 동사의 현재의 는이 돼야지. 그치? 동사의 현재의 는이니까 니은 위에가 되겠지. 니은 칸 위에. 이해되시죠? 네. 읽는 은. 자, 그러면 이제 시로 가겠습니다. 시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영어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로 만날 거니까. 연두에 울다 나희덕. 왜? 다시 얘기할까? 너무 할 게 많지. 이게 고등학생의 인생인 거야. 근데 이렇게 하고 나잖아. 그럼 어떻게 되어 있다? 통과 의뢰를 거치고 난 후에 몰라보게 달라진 여러분이 되어 있을 거야. 진짜 이거는 해야 돼. 여러분 인생에서 이걸 진짜 해야 돼. 성희고등학교에서 내가 진짜 10손가락 안에 안 들어가나 라는 거에서 진짜 이를 악물어야 돼. 내 인생에. 그 이를 악물고 난 후에 안 된 거는 괜찮아. 그 뒤에 그 다음 막이 펼쳐져. 근데 이를 안 악물고 그냥 막 하면서 자기 포지션을 대충 정한다? 평생의 한으로 남을 거야. 30대, 20대에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거야.
20대나 30대 때 굉장히 뭔가 좀 삶이 재미가 없을 거야. 그리고 그걸 노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로 성희고등학교에 3년 동안 요거 그냥 의문의 변동이랑 이거 높임 표현이랑 시제 표현 이거 몇 개만 좀 해가지고 현재인 쌤이 해주는 거 킬러 문제 맞춰서 그냥 10% 안에 들어갔으면 됐는데 20대에는 극복하려면 더 큰 과제로 여러분한테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지 버전이에요. 이지 버전. 쌤이 봤을 땐 중앙고등학교 갔던 것보다 율곡 간 것보다 성희고 훨씬 나아. 그리고 김고를 봤을 때도 김고보다 나아. 쌤이 봤을 때 남자 고등학교에서는 제일 체계가 잡혀있는 거는 쌤 생각에 성희고인 것 같아. 그리고 내년에 이게 되잖아. 이 남녀공학 돼가지고 선목재단에서 100억이란다 얘들아. 니네한테 지금 투자되는 거에 지원금이 10년 동안 100억이 들어온대. 성희고등학교랑 해가지고 통합이 되는 거야. 나라랑 재단에서 해서. 외부 강사들 엄청 많이 오는 거에 쌤 생각에는 성희고등학교 신의 한 수야 지금 선택한 거에서. 봐봐. 지금 남녀공학은 아니면서 니네가 그걸 하는데 지금 고3 형들에서도 의대 보내려고 선생님들이 엄청 전폭적으로 막 엄청 난리거든. 근데 성희여고에서 선생님들이 꽤 좋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어. 대구에서 선생님들이 이미 많이 뽑혀서 오셨어. 성희여고가 너무 위기라 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들이 완전 3학년 학년부장에서 엄청나게 학교를 잘 보내는 선생님들이셔. 그 막 챗GPT 막 돌리고 쌤이 아는 과학 선생님 1년 내내 생기부 작성하신대. 생기부 한 명 한 명 일주일 투자한대. 자기가 과학 과목으로 들어가는 한 명 한 명을 일주일씩 생기부를 써준대. 우리 형부거든. 쌤의 언니의 그다음에 맨날 쌤이 놀러 가잖아. 맨날 생기부만 쓰고 계셔. 그래서 그 애들에서 점수대에서 최대한 좋은 학교를 보내시는 거에서 진짜 입시 결과를 잘 만드시거든. 근데 그 쌤이 성희여고로 뽑혀왔어. 이 성희여고가 위기여가지고.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니네 과학을 담당을 하시는 거잖아. 생기부 끝장난다 진짜 얘들아. 쌤은 진짜 형부를 보는 거에서 맨날 여기에 진짜 비듬이 앉아있을 정도 안 씻어. 그냥 계속 생기부만 만지고 있어. 진짜 정성에 그렇게 생기부를 만지는 사람은 난 처음 봤어. 내 주변에 선생님 중에 생기부에 그렇게 열과성을 내주는 사람은 진짜 다 하나하나 다 말 만들어서. 진짜.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내가 나의 진이라는 말을 나의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감동이었어. 근데 지금 그 효성여고에서 몇 년 동안 애들을 정말 학교를 고3을 맨날 담임쌤 고3 하면서 엄청나게 잘 보내신 쌤인데 그 쌤이 이제 니네 2학년 담당을 하시는 거잖아. 과학을 하면서. 생기부 장난 아닐걸 진짜. 내 진짜 장담할게.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든다면 나한테 얘기해줘. 왜 내가 이렇게까지 애들한테 자랑을 해놨는데 생기부를 열심히 안 해주시냐고 막 정성으로. 진짜 쌤은 성희고 선택 잘한 것 같은데. 김고랑 이런 거에서. 김고도 봤을 때는 2학년이 되고 나면 늘 김고는 1학년 때는 늘 괜찮아. 뭔가 1학년 때는 괜찮아. 근데 2학년은 이제 게임 중독이 돼. 왜? 쌤이 카톡을 보내잖아. 한 30초 만에 답이 와. 그리고 30초 만에 누군가가 읽어. 그건 뭐다? 이 전자기기를 누군가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 학교가 약간 체계가 2학년 때가 되고 나면 좀 슬슬 풀리기 시작해. 공부를 하는 애들은 하거든. 근데 거기 안에서 뭔가 안 들어가지면 본인이 좀 내려놔. 1학년 때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2학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내려놓는 형들이 생겨. 2학년들에서는 그런 형들이 속출하고 있어. 그리고 자퇴하는 거라. 그냥 내가 김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안 돼. 근데 쌤이 생각했을 때 성희고 안에서는 잘 하시면 진짜로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쌤은 좀 확신이 듭니다. 이 범위가 이 정도로 되어줘야지 선별이 되는 거예요. 중앙고등학교는 이거에 좀 많이 적기는 하거든요. 의문의 변동까지고 동주도 안 들어가요. 카메라 워커까지 들어가요. 의문의 변동, 카메라 워커, 그 다음에 논증단어 하나, 논증단어 4-1 이렇게 엄청 가볍습니다. 율곡고는 이거보다 더 적어요. 그리고 김천고등학교도 진짜 적어요. 김천고도 카메라 워커까지만 들어가요. 교과서에서. 그리고 부교재에서 조금 여러분의 범위가 제일 많기는 합니다. 근데 쌤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시험이 쉬운 것보다 어려워서 선별이 되는 게 훨씬 나아요. 진짜. 그렇게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네. 그래서 쌤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남녀공학이 되면서 학교에서의 변화가 좋다. 그러니까 힘든 거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 힘든 거가 첫 시험을 일단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첫 시험을 치고 나면 내가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뭘 해야 된다? 이를 악물어 보셔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나서 내가 생각보다 그렇지 더 세게 내가 10%에 들어가는 게 힘들지 않다라는 걸 한번 느껴야 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순작용으로 돌아가질까? 내 진짜 확신한다. 니네 진짜 잘할 거다. 잘할 거라고 확신하니까 제발 쌤이 해달라는 거나 이런 거의 부분들만 좀 잘해주시면 됩니다. 킬러는 문법에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거 모의고사는 좀 잘하셔야 돼요. 아이씨, 괜히 우리가 힘들어 할까봐 쌤이 말을 덧붙였네요. 무조건 호재다.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지금 09년생이제. 09년생들은 성의고를 관광하다는 좀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냥 내가 좁은 안목이기는 하지만 이래 학교들의 분위기를 비교를 했을 때 중앙 갈 바에는 진짜 성의고 가는 게 맞는 게 벌써 연애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진짜 그런 것만 안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연애, 게임 이 두 가지만 3년 내내 안 하고 딱 진짜 남고에서 틀어박혀가지고 좀 공부를 한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쌤은 갈래는 자유시자 사정시 성격은 독백적이고 왜 감각적이라고 하는지 찾아봐봐. 뒤에 장이 있어. 감각적에다가 밑줄. 왜 뒤에 장 있는데 쌤이 2장 주지 않았니? 감각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관찰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은어 할 수 있다. 알았지? 그 많은 거를 이제 딱 잠을 좀 줄여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사색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사색이 뭐야?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속에서 생각하는 건데 애상이 드러나. 뭐에 대해서 그렇게 슬픈 걸까? 애상적에다가 동그라미. 영탄적, 비유적, 그리고 성찰적. 작가는 나이덕, 어조는 차분하고 애상적이며 독백적인 어조입니다. 애상적, 독백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여름 들판. 젊음에 대한 그리움과 생명에 대한 의지로 젊음에 대한 그리움에다가 밑줄 끄시고 생명에 대한 의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특징 12가지 이거 다 찾을 수 있어야 돼. 이 12가지 근거 구절을 대라고 하면 이거 봐봐. 계절적 이미지 드러나잖아. 이게 상황이 부각되잖아. 근데 이미 여름 들판이 주인공이잖아요. 계절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명사로 시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맨 끝에 명사 시행 마무리해서 저 수년한 벼포기들 명사로 끝나거든요. 명사형 시행에다가 밑줄 3번 별표. 변화는 무조건 출제의 요소야. 근데 정서가 어땠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서 변화 찾아야 돼. 주객전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객전도가 뭐야 얘들아? 주와 객이 뒤집어졌다는 거지. 내가 싫은 것을 부귀와 공명을 내가 택하지 않으려고 나는 탈속인의 마인드를 장착을 했어. 아무리 나한테 천금을 준다 한들 거절할 거야. 그럴 때 부귀와 공명이 날 꺼리는구나. 물질이 날 꺼리는구나. 자기가 택하지 않는 것을 얘네가 나를 꺼린다라고 뒤집어서 표현하는 주객전도식 표현에다가 밑줄 5번에 계절, 시간, 공간의 배경을 통해서 화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돼. 계절에다가 밑줄, 시간에다가 밑줄, 공간에다가 밑줄, 화자의 상태에다가 밑줄. 6번째,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현장감 있게 표현을 해야 돼. 현재형 시제에다가 밑줄, 현장감에다가 밑줄. 7번째, 역동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생명력 회복을 찾자. 8번에는 도치법에다가 밑줄. 9번에는 공간을 추상화에다가 밑줄. 와, 어렵다. 공간은 눈에 보이지? 공간은 시각적인 거잖아. 그치? 지금 찬바른 국어, 공간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추상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느낄 수가 없어야 되거든. 추상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찾아야 되겠어. 그리고 10번. 자신이랑 들판의 풍경이 대조래. 나는 마이너스인데 왠지 들판은 플러스일 것 같지 않아요? 쌤의 예측이 맞는지 본문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자신 동그라미, 들판의 풍경 동그라미, 대조적에다가 밑줄. 11번에는 부정어의 반복에다가 밑줄. 명확한 인식을 추구를 합니다. 12번에 주로 시각적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을 해서 시상을 전개를 시키고 있어. 시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회화적이라고 좀 적어줘. 시각적 이미지가 많으면 그림과도 같은 회화의 이미지가 살아납니다. 회화적. 해설로 갈게요. 예를 들어서 쌤이 세연이가 싫은데 세연이가 날 꺼린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원인을 약간 뒤집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원인을 항상 다른 것으로 요인을 돌릴 때 주객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투병으로 노세한 하자. 하자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하자 밑에다가 마이너스. 골골거리는 거야. 근데 여름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창밖에 연두빛 벼들의 모습 이거 웬걸 가로로 묶을게. 연두빛 벼들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싱그러운 실록의 계절 연두빛 벼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벼들입니다. 벼들. 지난날을 떠올려 봅시다. 지난날 밑에다가는 회상이라고 적지. 젊음에 대한 그리움에다가 밑줄. 나의 리즈 시절이요. 생명에 대한 의지에다가 밑줄. 살고 싶다. 건강을 되찾고 싶다. 시간이 그러니 한마디로 마이너스의 정서가 플러스로 바뀌겠지.
별을 푸릇푸릇한 별을 바라보면서 싱그러운 별을 바라보면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느끼는 거야. 제법 진한 김밥을 억지로 먹으면서 모든 것은 다 생명력을 잃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간다에다가 마이너스. 근데 감정의 고조에다가 밑줄 연두에서 생명력을 생각하고 생명력 생각에다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정서 변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억지로 이 뭔가 신 것 같은 김밥을 먹으면서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다짐하게 되고 나에게 젊은 시절이 있었잖아. 젊은 시절에다가 플러스 다시 잃어버린 생명의 기운은 회복되고 싶어. 회복에다가 플러스 쉽다. 읽으면 그냥 한순간으로 읽자마자 그냥 헤어지자. 우리는 너네는 떨리는 손으로에다가 밑줄 그시고 왜 손이 떨리니? 왜 수전증이 온 것이니? 기력이 많이 떨어진 하자의 모습에다가 밑줄 그시고 무기력에다가 밑줄 풀 죽은 김밥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플러스 신내가 나는 것 같아. 입에 쑤셔놓고 있어. 맛있게 냠냠냠 아니라 쑤셔놓고에다가 밑줄 그시고 억지로 김밥에다가 밑줄 왜? 배가 고프니까 뭐 당뇨 환자거나 이러면 당 떨어지면 안 되잖아. 아픈 노쇠한 사람은 끼니 잘 챙겨야 되거든. 그런 동안에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 여름 들판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플러스의 경치를 내 눈에 봐라 하고 연두빛깔이 공간적 배경에다가 밑줄 1번에 4번 선지 계절적 이미지 활용해서 시적 상황 부각됐습니까? 예. 여름 들판 내 눈에 밀어 넣어지고 있습니다. 연두빛 벼에다가 밑줄 끄시고 가로로 묶자. 연두빛 벼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플러스의 대상들이 눈가를 막 찔러댄다는 거야. 얘네들이 진짜 눈가를 찔러대겠나? 내가 바라보는 것을 눈가를 찌른다라는 것으로 주객전도식 표현인 거야. 공명과 부기가 날 꺼리네 라고 하면 본인이 택하지 않는 공명과 부기를 얘네가 날 꺼리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연두빛 벼들을 얘네가 나의 눈가를 찔러댄다라고 표현을 하는 주객전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화자가 연두빛 벼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3-1의 선지도 딩동댕. 2-5 화자가 기차 안에서 기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내면의 슬픔을 느껴. 왜? 젊은 시절에 지금 노쇠한 걸 생각하면 애상감이야. 슬픔에다가 밑줄 하지만 벼들을 바라보면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소망도 드러내거든. 내적 갈등에다가 밑줄 끄시고 와 들판은 왜 저리 푸르지? 부러운 거야. 들판의 푸른 생명력에 주목하게 되는 거야. 푸른 생명력의 주목에다가 밑줄 부러운 거야. 들판에다가 플러스 노쇠한 하자에다가 마이너스.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 아니다. 적당치 않다. 부정어의 반복에다가 밑줄 강조하려고요. 대상에 대해서 푸르다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지? 초록은 동색이다. 초록은 같은 색이라고 하지만 초록이랑 동색이라고 하지만 초록색과 풀색은 같은 색이라고 하지만 밑줄 끄자.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에다가 밑줄 끄시고 초랑 녹이랑 초에다가 동그라미 녹에다가 동그라미 초랑 녹이 동색이라는 거야. 풀을 초자거든요. 풀을 녹자거든요. 풀을 초와 풀을 녹은 같은 동색이라고 하지만 연두 색깔은 내게 좀 다른 색깔로 여겨진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대. 어때? 특별하게 인식하고 싶은 거야. 특별한 인식에다가 밑줄 종족이라고 하면 사람의 무리를 족이라고 하죠. 병만족, 무슨 족, 의인화시킨 거야. 의인에다가 동그라미 거기에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이 남아있대. 출렁거림에다가 밑줄 수렁거림에다가 밑줄 녹색의 이미지에는 출렁출렁 수렁수렁 거림의 이미지가 남아있대. 저 수년한 벼포기들을 봐. 벼포기들 명사시행 마무리에다가 밑줄 수년하다라고 하면 뭐다? 순수하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상태. 온전한에다가 밑줄 그런데에다가 세모 내면의 전환입니다. 내 안은 왜 이리도 어둡지? 내 안은 왜 이리 어둡지에다가 밑줄 너무 쉽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 나는 대비되는 상태인 거야. 수년한 벼포기들 플러스 표시해줘. 수년한 벼포기들 플러스 내 안에다가 마이너스 대조 표시 명확하게 하고 가자. 벼포기들 밑에다가 플러스 내 안은 마이너스 대조 표시 딱 화살표 딱 하고 가자. 내 안은 왜 이리 어둡지? 절망적 인식입니다. 밑줄 4-3번 하자랑 연두의 대비. 나를 빛바라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 시각적인 이미지. 나를 힘들게 하는 햇빛 동그라미 노쇠의 재촉함에다가 밑줄 나를 빛바라게 만들고 있어. 햇빛이 쏘아대면서 나를 빛바라게 만들고 있어. 빛이 바래지고 있어.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며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밑줄 끄시고 생명력이 결국에는 다 떨어질 것이라고 김밥을 내게 억지로 삼키는 순간 슬퍼.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와.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왔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저쪽 끝에 앉아있어 봐봐. 쌤이 얘기해줄게. 오케이.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이 마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이 최소 조건에다가 밑줄 끄시고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는 뭐 때문에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지? 살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되찾아보고 싶어서. 긍정적 정서로 변하는 계기에다가 밑줄 울음을 터뜨리면서 갑자기 이 울음을 터뜨리는 감정의 고조는 감정이 몸에 돌기 시작하는 최소 조건. 최소 조건 밑에다가 뭐라고 하자? 감정 고조라고 적어줘. 감정 고조.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이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도치법이야. 바로 잡으면 어떻게 돼야 돼?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눈에 즙처럼 괴고 있는 연두. 눈물이 무슨 색깔인 거야? 연두인 거야. 연두에다가 동그라미 무슨 의미일까?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상태로 들판을 바라보니 내 눈물이 연두색이 된 것 같아. 오케이? 내 눈물이 연두색이 된 것 같은 거는 뭐다? 눈물이 맺힌 상태로 들판을 바라봅니다.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나도 두고 온 게에다가 밑줄 그시고 무슨 시절? 생명력이 넘쳤던 젊은 시절.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차가 여름 들판에 오후에 생명력이 왕성한 시간을 달리고 있더라. 그래서 밑줄 끄자. 기차라는 공간을 오후를 달린다라는 것으로 시각화. 이건 다음 시간에 쌤이 계속 얘기해줄게. 니네 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쫓아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했네 쌤이 미안해.